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4월 22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자, 오늘 4월 22일, 4월도 이제 열흘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딱 남은 그 정도 상황이 됐는데요. 4월의 투자 여러분의 성적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4월 조금 안 좋습니다. 3월까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4월에 조금 안 좋아졌고요. 요거 과연 회복이 좀 될런지는 남은 11일 동안, 남은 한 주일 동안 어떻게 투자를 또 잘 이어나가느냐에 달려 있겠지요. 자, 오늘 저희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에서는요, 먼저 여러분이 꼭 체크해야 될 뉴스들, 뉴스 3에서 먼저 체크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이 갈수록 해결보다는 그렇지 않은 쪽에 무게가 쏠리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이스라엘도 또 서로 좀 다른 얘기들을 내놓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심층 인터뷰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고 신하 씨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뉴스 3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뉴스 3, 오늘도 뉴스 전해주실 우리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님. 경제 뉴스, 정리, 해설, 설명, 분석.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할 말 없으시죠? 기자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역시 눈치가 이렇게 빠른 분이니까 뭐 취재도 당연히 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 뉴욕 시장부터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은 그러실래요? 되게 좀 안 좋았습니다. 뉴욕 시장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안 좋다라고 그러니까 혼조세라고 표현하는 게 맞기는 한데 금요일 마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데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빠졌어요. 근데 코스피도 좀 지금 안 좋은 게 뭐 삼성전자라든지 주도했던 그 IT 회사들이 좀 주가가 안 좋았던 거 안 좋았는데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나스닥이 2% 넘게 빠지면서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AI 관련한 회사들이 큰 폭으로 빠졌어요. 그 엔비디아 그 거대한 기업이 무려 10%가 빠졌습니다. 하루에? 예. 왜? 악재도 별로 없습니다. 맞네. 때가 됐어. 때가 됐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때가 바로 10% 빠졌어요? 10% 빠졌습니다. 맞다야. 그리고 넷플릭스도 한 9% 정도 빠졌고. 그럼 이건 그냥 시장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아주 크게 폭락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공포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단순히 시장이 안 좋은 거의 문제가 아니라 다들 비싼데 그 생각들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빠졌는데 그럼 첫 번째 뉴스로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일단 여기에 그 기반 또 촉발이 됐던 건 ASML의 어닝 쇼크 관련한 얘기를 그때 전해드렸었는데 ASML 어닝 쇼크를 보면서 반도체가 생각보다 안 좋은 거 아닌가? AI가 생각보다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조금 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뭐 TSMC가 가이던스를 주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한 20% 정도 얘기하다가 10% 정도로 낮췄어요, 가이던스를. 네네네. 근데 TSMC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그 전 세계 반도체 채용계 역할을 좀 하거든요. 워낙 다양한 반도체를 잡으니까 이게 뭐 AI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뭐 레가시 반도체까지 그냥 쫙 하니까 채용계 역할을 하는데 조금 그렇다가 그러면 이럴 때 또 제일 예민하게 움직이는 거는 이제 좀 약간의 좀 테마성이 있는 회사. 뭐 테마성이라고 해서 아예 실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슈퍼마이크로 같은 회사. 슈퍼마이크로는 이제 서버를 하는 회사인데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의 순행식 냉각 장치를 제공하는 그런 서버 업체입니다. 뭐 이른바 뭐 1500% 막 오르고 막 이랬던 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확정 실적 발표하기 전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잠정 실적 발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혹시 왜 좀 뭐 잘 안 나왔나? 이런 의심이 퍼지면서 무려 23%가 폭락을 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예. 그래요? 예. 거기 요즘 최근에 엄청 오른대잖아요, 거기. 이거 뭐 지난 1년 제일 많이 오른 회사라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물론 이제 오른 거 다 더하면 뭐 지금 20몇 프로 빠진 것도 막 꽤 오른 거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그것도 뭐 딴 것도 아니라 그 잠정 실적 발표 안 한다고. 네네네. 그리고 약간 좀 불안 요인들이 좀 있는 거죠. 이게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공포도 좀 있긴 하면서도 그러다고 해서 그렇게 확전이 될 것 같진 않아라는 생각에 약간 조금
눌러놓은 것 좀 있잖아요. 그거랑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미뤄졌다라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안 좋으면서도 야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진다는 건 그만큼 경기가 좋다는 거잖아. 그러면서 약간 미뤄놓은 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 IT 회사들의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어요. 네. 근데 여기에 또 그 주말 사이에 제가 저를 굉장히 좀 힘들게 만들었던 얘기가 메타가 라마 3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저한테 힘들었냐면은 이게 전문가들의 평가가 너무 어려워요. 네네. 라지 랭귀지 모델이 발표가 되면은 이거를 해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되게 어렵고 저도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좀 들어보고 했을 때 그 라마 3가 공개가 됐는데 그 라마 3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픈 소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마3라는 게 예. 그러니까 메타가 만든 라마3는 오픈 소스입니다. 이 오픈 AI의 GPT-4라든지 아니면 구글의 제미나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폐쇄형 구조로 돼 있고 네. 메타의 라마 시리즈들은 오픈이 돼 있습니다. 오픈이 되어 있다는 건 그 라마3라는 라지 랭귀지 모델에 사람들이 다 마음대로 이렇게 개입을 해서 뭔가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해진 룰을 따라서 그 오픈 소스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라마3의 파라메터 값이 상대적으로 좀 작아요. 그러니까 뭐 1조 뭐 이런 얘기 뭐 요새 좀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뒤로 GPT-4 이후에는 파라메터가 몇 개인지를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파라메터라는 개념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러니까 뭔지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네. 크다 작다만 보시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파라메터가 크다 그러면 그냥 크다 아니면 작다. 근데 GPT-4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이거는 되게 커요 모델이. 네. 그러니까 용량이 크다라고 그냥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돌리려면은 엔비디아 GPU가 아니면은 안 될 정도로 크다. 네. 그러니까 아마 쉽게 혹시 우리가 좀 떠올리자면 우리 뇌에 있는 뇌세포들이 만약에 메모리 같은 거라면 그 뇌세포들을 막 연결해서 어떤 기억이냐 의미로 만들어주는 게 이제 시냅스 같은 게 있을 텐데 그 시냅스 역할을 아마 이 파라메터가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아마 좀 비유하시면 조금 이해가 더 잘 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게 더 쉬운 설명인가요? 너무 어렵게 설명하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제가 너무 많이 좀 왔나 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크다라는 거는 이게 변수가 더 많으면은 네. 더 정확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변수를 막 점점 늘려가지고 천점에 뭐 1750억 개 얘기하다가 뭐 4천억 개 얘기하다가 지금 뭐 1조 개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라마3는 두 가지 모델이 나왔는데 80억 개짜리 하나하고 700억 개짜리가 나왔어요. 네. 지금 막 1조 개 얘기하고 있는데 80억 개, 700억 개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되게 그렇죠. 작잖아요. 네. 근데 정확도는 제미나이 프로 1.5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이 오픈 소스라 가능한 건가? 그쵸. 심지어 무료에 오픈 소스라 가능한 게 아니라 네. 오픈 소스는 형식적으로 네. 다른 사람들이 이제 요걸 가지고 갔다가 이것저것 해볼 수 있다라는 게 오픈 소스고 네네. 용량이 작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그 규모 사이즈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보다 정확도가 좀 높다라는 굉장히 거예요. 효율적인 거다.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막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게 네. 여기서 좀 과도하게 나가면 야 그러면 엔비디아 GPU 말고 딴 것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해요. 요 정도 숫자로도 가능하다면 굳이 엔비디아의 지금 최첨단 그 GPU를 꼭 써서 엄청 비싸게 써갖고 뭔가 결과값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하나 하게 하는 게 있고 물론 네. 여전히 라마3를 학습시킬 때도 제일 좋은 AI 반도체는 엔비디아 게 맞아요. 근데 엔비디아의 그 GPU를 가지고 항상 들었던 고민, 이거 진짜 좀 너무 비싼데, 그리고 전기를 너무 많이 쓰는데 좀 작게 어떻게 안 될까? 라는 고민이 항상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다른 AI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점점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정확도를 높이고 있는데 네. 이 라마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게 작은 모델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1, 2, 3 하면서 이번에 세 번째 나왔던 모델이 제미나이 1.5보다 앞서니까 그러면 이걸 돈 내고 굳이 그 큰 모델을 쓸 필요가 있을까? 그게 하나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그러면 이게 작은 모델인데 심지어 오픈돼 있어. 그럼 여기 생태계로 많은 참여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정말 여기서 좀 혁신적인 또 서비스들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고민들. 그러니까 오픈을 하는 전략이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폐쇄를 할 거는 전략이
유효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네. 메타는 오픈되어 있는 거고 딴 애들은 폐쇄되어 있는 거라 아직 누가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요 진영 작은 모델에 작다고 해도 뭐 700억 개가 작은 건 아닙니다만 네. 이렇게 작은 모델에 오픈되어 있는 진영에 있는 라마가 요걸 괜찮은 성능이 나오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엔비디아 저 괜찮은가? 라는 고민, 뭐 구글 괜찮은가? 라는 고민. 근데 이게 제가 그 좀 설명드리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왜 그랬냐면은 나올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아 그래요? 예. 그 전에 그 제미나이 딱 나왔을 때는 역시 구글. 네. 야, 아 오픈AI. 맞아. 재미나이 나왔을 때 맞네. 네, 그때도 엄청 뭐 잘 나왔다고 이제 그 역시. 챗GPT보다 더 나은 것 같다는 뭐 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서 뭐 그렇게 많이 시장에서 유명하진 않은데 라지 랭귀지 모델 바닥에서는 엔트로픽이라는 회사도 굉장히 유명해요. 아마존이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 클로드 3 나왔을 때 네. 끝났다. 아 이거다. 오픈 AI, 구글 다 끝났다. 아 그래요? 네, 클로드 3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하다가 어제 제미나이 나오고 나니까 야, 돈 내고 뭐하러 그거 쓰냐. 끝났다. 또 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좀 고민 좀 되는데 그리고서 이제 라마3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운로드도 쉽게 받아가지고 뭐 AWS라든지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이런 데서 그냥 쓸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요 차이만 기억하시면은 나중에 뉴스 보실 때 좀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라마는 사이즈가 조금 작은 게 있고 오픈 소스로 돼 있고 무료로 돼 있고 그리고서 이거에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서비스를 접목한 것을 곧 내놓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비스 레벨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클로드 3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일반인이 사용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서비스 단계까지 바로 내놓는다고 해가지고 좀 그 경쟁의 포인트가 조금 다르다. 그래서 이게 주말 사이에 되게 큰 이슈였습니다. 아니 그 현재 지금 그럼 제일 유력한 혹은 뭐 이제 제일 탑티어 쪽에 있는 그래서 미래에 아마 최고가 될 거라고 예상되는 애들 후보들이 이제 당연히 챗GPT 있고 그다음에 네. 라마 3 그다음에 제미나이, 클로드 예, 예. 바드는 어떻게 됐어요? 바드가 제미나이. 바드가 제미나이 예, 예, 구글 거 예, 예. 그렇게 지금 4개 혹시 클로버 X는 안 돼요? 하이퍼클로버? 하이퍼클로버 하이퍼클로버는 어디서 또 가능성을 보이냐면은 네. 라마3에다가 이거는 저도 이게 그 SNS에서 본 건데 라마3에다가 독도는 누구 땅이냐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표했을 것 같으세요? 독도가 누구 땅이냐고요? 예, 예. 라마 3? 예. 이 자식 이거 분쟁 지역이라고 할 것 같은데 아니요. 베트남 땅이라고 그러고. 뭐야? 아 그래요? 예, 예. 아 베트남에 혹시 실제 그런 섬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그러니까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뭐 머리를 써서 하는 애가 아니잖아요. 네. 그냥 뭐 여기 글자 연결돼 있는 거를 네. 적당하게 맞추는 그러니까 글자의 의미를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오는 건데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소버린 AI라는 게 있어요. 소버린은 이제 국가 단위의 AI를 얘기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하나의 인공지능이 남을 것인가 아니면은 국가라든지 도메인별로 특화된 AI가 남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근데 그렇게 큰 모델 중에 보면은 뭐 다 뭐 엔트로픽이니 구글이니 오픈AI 이거 다 미국 빅테크들이 하는 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하이퍼클로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다음에 한국이라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단위의 AI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렇다고 이제 그 글로벌한 레벨에서 그 다 바로 따라가고 있는 데가 한국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은 바이두가 네. 그 어니봇이라는 AI를 내놨는데 그걸 잘 모르시죠? 뭐요? 바이두가 네, 어니봇이라는 AI를 내놨는데 어디봇? 어니봇. 어니봇. 그러니까 대부분 모릅니다. 네. 이게 뭐 우리가 굳이 알 필요도 없고 이거를 뭐 지들이 만들든지 말든지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네. 여기가 지금 출시 13개월 만에 2억 명이 넘는 사람이 쓰고 있어요. 중국에서. 예, 예. 요런 데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 중동의 포리2, G42 이런 데들이 있고 있긴 있는데 그 중에서는 그래도 하이퍼클로버 X가 제일 유명하죠. 아 그렇습니까? 예, 미국 네. 거 제외하고 나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의 영향을 또 받은 게 아니겠느냐
라는 얘기도 좀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제일 앞서가는 메인 플레이어들이 좀 흔들린 거잖아요.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슈퍼마이크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근데 물론 메타도 빠지긴 빠졌습니다. 주가가. 네. 자, 하여튼 지난 금요일 예. 주가가 엄청 빠졌던 엔비디아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예. AI 관련된 반도체주가 꽤나 그냥 조금 조정이다 요 정도 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큰 것 같은데 하락폭이 예. 꽤나 많이 하락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 예. 여기서 그 얘기도 했어요. 그 저커버그가 네. 라마3를 할 때 그 보통 학습하고 추론하고 이렇게 있대요. 서비스 단은 추론이고 네. 이걸 공부시키는 건 학습인데 야 추론은 내가 자체 반도체 쓸 거야라는 얘기도 했어요. 아 그래요. 엔비디아 안 써 이 얘기. 학습과 추론은 또 반도체 영역이 좀 다른 모양이군요. 예, 예. 학습은 보통 이제 사전에 공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네. 추론은 이제 시험 문제 푸는 거. 그럴 때 학습할 때는 뭐 되게 많은 거를 풀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서 머리에 써놔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여전히 엔비디아 반도체에게 범접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요새 없는데 네. 그러니까 추론에 대해서는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도전을 하고 있어요. 야, 학습하는 거랑 추론하는 게 또 반도체가 다른 것도 약간 좀 신기하네요. 어차피 그거 학습시켜갖고 그거에서 추론을 시켜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이제 우리 생각에는 있는데 좀 다르군요. 예. 자, 첫 번째 뉴스. 요즘 뭐 가장 핫한 또 이슈니까 그거 먼저 근데 전해드리고. 이것 때문에 조금 불안하긴 해요. 어떤 게요? 그 우리나라 오늘 장 열리면 어떻게 되나? 우리나라도 반도체주가 그동안 좀 많이 왔으니까. 근데 이게 다우존스는 오히려 0.56% 올랐거든요. 네. 근데 나스닥이 2% 빠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이제 코스피의 주요 종목들의 IT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까? 그게 조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두 번째 뉴스 갈까요? 네, 다음 뉴스는 분리과세, 배당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요. 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가 G20 재무장관 회의 때문에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동행했던 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했는데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배당을 하게 되면은 14%를 원천 징수를 하고요. 배당하고 이자 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에다가는 2천만 원이 초과할 경우에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돼서 누진세율 기준으로 현행 최고 45%까지 세금을 냅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별로 이게 체감은 잘 안 되잖아요. 네. 일단 종합과세 나는 종합과세 대상도 아닌데 뭐 이 생각 먼저 들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배당을 가지고 종합소득과세를 받으려면은 도대체 주식을 얼마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이 얘기가 자꾸 나오냐면은 대주주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자기가 이거 배당을 하게 되면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배당 안 하고 다 같이 안 하고 그냥 회사에 자꾸 돈 쌓아두는. 예.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가끔 그 얘기 해요. 그 예전에 그 배당 뭐하러 하냐 나라 세금 내게. 그럴 거면 차라리 자사주소각 해가지고 그 주가 올리는 게 오히려 더 주주들한테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합니다. 네. 근데 이러다 보니까 배당을 이제 대주주가 우리나라는 이제 오너인 경우가 뭐 경영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 이래갖고 배당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거를 분리과세하는 거. 그러니까 배당만큼 쫙 잘라가지고 얘는 종합소득 아니라 분리해서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2015년에 야 그렇게 맨날 기업에 돈만 쌓아놓고 있으니까 이게 돈이 안 풀리지 않냐. 그리고 뭐 배당을 하거나 임금을 올려주거나 뭐 R&D를 하거나 이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들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얼마를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라고 했었냐면은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인 주주는 세율을 14% 그러니까 이게 원천징수 아까 14% 낸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이거를 9%로 낮추고 그리고 이제 종합과세 대상자의 세율은 최고 세율이 현행은 45%인데 그때는 38%였거든요. 38%였던 걸 25%로 완화하는 그런 안을 냈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배당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이게 배당을 안 하려는 이유가 돈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배당을 하게 되면은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맞는데 네. 이거에 가장 의사결정에 영향을 많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 돼가지고 이걸 잘 안 할라 그래. 그럼 여기다 인센티브를 줘. 그러면은 다수는 조금씩 이익을 보게 될 거고 네.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은 제일 엄청 많이 이익을 이익을 받겠죠. 보겠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배당을 안 하면 세금을 세게 때리면 어때요? 그것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냥 유보금에다 그냥 세금을 때리는 방법. 그러니까 돈을 쌓아놓으면 네. 거기다 그냥 세금을 때릴 그렇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세금 내나 아니면 배당을 하나 어차피 큰 차이가 없다면 사람들이 그 기업인들이 배당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배당을 하게 하는 것에서 논란이 생기는 게 아니고 네. 이거를 배당을 더 많이 하도록 인센티브를 줄 때 음. 거기에 대한 그 수혜를 음. 소액주주들도 다 보는데 네. 똑같은 기준으로 보더라도 대주주가 훨씬 많이 본다라는 부자 감세 논란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배당을 많이 안 하면 예. 그래서 돈을 그냥 쌓아놓고만 있으면 그 돈에다 세금을 엄청 때릴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판단을 하겠지. 그래서 뭐가 자기한테 큰 이익이 더 생기진 않더라도 이렇게 손해 보는 것보단 차라리 이게 낫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배당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도 네. 이게 법인이 그 돈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다가 세금을 딱 때리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세금, 그러니까 이건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이 있는데 그 자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게 되면은 그만큼 기업 가치가 하락하는 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피해는 소액주주나 대주주나 같이 보게 되겠죠. 아, 또 그것도 그러네. 아, 복잡하군요. 예. 그러니까 조금 복잡합니다. 근데 지금 논란은 사실 그쪽보다는 네. 인센티브를 줄 때 부자들이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긴 하겠네요. 예, 그래가지고 부자 감세 얘기가 나오는 거고 2015년에 이게 도입됐던 때 그거를 좀 분리과세라는 방식을 선택했던 이유도 네. 이거보다 좀 아래 2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한테는 직접 세율에다가 좀 낮춰주는 게 있는 거고 2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 대해서는 그 분리과세를 하면서 그 과세에 대한 세율을 낮춰주는 요걸로 조금 피해가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번에도 분명히 이 얘기가 나올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세법이고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국회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야당이 이제 다수당이 돼 있고 그러다 이제 세법을 올리려다 보니까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방어 논리를 만들 것인가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가서 야당을 설득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는 이 제도 자체가 부자 감세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논리를 만들어갈 것인가. 요즘 채팅창 분위기는 어때요? 이게 지금 항상 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네. 제도거든요. 한 70, 80%는 어쨌든 부자들한테 세금 더 매겨라는 의견이 좀 강한 것 같고요. 더 매겨라. 네. 어떻게든. 그리고 이제 한 20, 30%는 결국 그게 다 같이 망하자는 얘기다.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율 같은 거를 똑같이 이렇게 해서 뭐 그 사람들도 혜택을 좀 보더라도 어쨌든 다 같이 조금 더 많이 이익 보는 게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되게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예. 이 이슈가 그렇게 딱 갈리게 논쟁이 돼요. 그러니까 야 그 부자들 조금 이익 본다 그래가지고 우리 다 같이 아무것도 받지 말자는 거냐? 요런 쪽이 있는 거고. 네네네. 그리고 야 그러면 똑같이 해놓고서 결국은 가진 사람들이 다 가지려고 하는 제도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논란이 되는 이슈입니다. 네. 자, 요 이슈가 이제 두 번째 뉴스였고요. 세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세 번째 뉴스도 되게 논쟁적인 이슈인데. 그래요? 예, 일단 그 제목은 중국을 바라보는 이중적인 시선, 알리테무 결제 건수는 많은데 결제액은 하위라고 제목은 좀 달아봤어요. 아하. 이게 매일경제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을 했는데 그 항공정보 포털 시스템을 분석을 해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분기에 한국과 중국의 항공편 노선을 이용한 여행객 수를 살펴보니 그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30% 정도 감소했다.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아, 줄었다. 예. 근데 중국발 화물량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오는 화물은 늘고 사람은 안 오고. 예, 예. 어.
그래가지고 한중 오간 화물량은 1년 전보다 37%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유가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고객 수가 급증했다는 거다. 그래서 해외 직구가 3조 2,800억 원에 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자주 오가지 않는다라는 거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감정적으로 중국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서 기업인들도 거기서 투자를 많이 좀 줄이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비즈니스 목적이든 관광 목적이든 이용하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많이 줄었다. 근데 물건은 굉장히 많이 사더라. 그게 알리테무다. 네,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럼 알리테무를 많이 사용하는 숫자를 봤을 때 알리의 결제액이 1분기에 한 164% 늘은 8천억 원을 기록을 했다. 이게 지난해 1년 동안 결제한 거에 비한 3분의 1 정도를 한 분기 만에 달성한 셈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거기에 그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쿠팡이 3천만 명, G마켓이 800만 명, 그리고 알리가 800만 명으로 3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테무 같은 경우에 600만 명으로 거의 그 11번가 다음, 그러니까 1, 2, 3, 4, 5. 5등이 테무, 3등이 알리. 이렇게 순위가 되게 높아요. 네. 근데 이용하는 액수를 보니까 그 쿠팡은 12조 7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G마켓이 한 3조 5천억 원으로 2등인데 알리는 한 위메프 정도 수준? 아, 그래요? 예, 그리고 테무 같은 경우는 거의 순위권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 액수는 굉장히 적어요. 아니 뭐 싼 거나 사지 비싼 거는 안 사게 되니까. 예. 보통 뭐 옷이나 뭐 신발 이런 거 아마 많이 사실 텐데 아니 뭐 생활용품 뭐 이런 거 그런 게 뭐 몇천 원 뭐 그러니까 사실 또 거기서 사기도 하고 근데 뭐 몇만 원 이상 뭐 몇십만 원 이렇게 넘어가면 그거 믿고 알리테무 믿고 사기는 조금 그렇죠. 찝찝한 게 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막 이용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별로 그거를 이렇게 탐탁해하진 않는다는 게 또 약간은 좀 이중적인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사실 그렇지 뭐 테무 같은 경우는 그 한 건당으로 나눠 보면 전체 이용 건수와 이용객을 이렇게 나눠 보면은 뭐 한 5천 원 이렇게 된대요. 아 그래요? 네. 알리는 한 3만 원. 알리가 좀 있네 가격이. 쿠팡이 한 14만 원. 에? 1인당 결제 추정액. 1인당 결제 한 건당이 아니고. 1인당.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부분들이 참 한편으로는 5천 원도 안 되는 그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 들다가 아니 그래도 그렇게 점점 사다 보면 또 조금씩 괜찮다 느끼면 뭐 신뢰가 생기고 점점 가격이 비싸지는 거지. 예,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예. 그리고서 아까 제가 어니봇 얘기 잠깐 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참 되게 애매한 게 이제 어니봇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 중국에 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자율주행 쪽에서도 전 세계 자율주행차들이 대부분 뭐 테슬라를 제외해서 대부분 포기하고 있는데 니오 바이두의 AI 자율주행 쪽은 꽤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만드는 회사가 거의 한 4천 개 정도가 그걸 만들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되게 저렴한 기술, 뭐 태양광 같은 거 밀어내게 덤핑하는 그런 인식이 하나 있는 거고, 그런 짓을 하는 데가 있는 거고, 또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첨단으로 뭐 해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야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볼 때 참 이중적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갔고 그 뉴스들이 오늘 좀 많이 나왔길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 테무 이제 안 사용하셨던 분들이 많이 이제 사용하시는 게 막 26만 원 무슨 저 쿠폰, 13만 원 쿠폰 막 이렇게 날라와요. 아직도 자네 테무를 안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광고 이제 또 유튜브에 엄청 나오잖아요. 뭐 이상하게 촌스럽게 만든 일부러. 근데 26만 원 뭐 딱 받으려면 점점 뭐 이렇게 자꾸 뭘 사야 돼. 그래서 막 하나 살 때마다 지금 이제 당신 쿠폰이 뭐 6만 3천 원까지 올라왔는데 좀만 더 하면 뭐 9만 3천 원, 9만 5천 원 이렇게 하면 이제 한두 개 더 올라. 그럼 이제 9만 5천 원이죠. 그럼 13만 원까지 2만 6천 원만 더 사시면 됩니다. 이런 거에 엄청 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신규 앱 다운로드 사용자들한테 뭐 엄청 준다고 공짜로 막 뭐 무슨 스피커니 뭐 무슨 저 충전 뭐 이런 거 막 준다고 엄청 광고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에 너무 여러분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해 보니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더라. 아직은 비지떡이다. 아직은 조금 비지떡 쪽이 가깝더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 배송 기간 좀 짧아졌더라고. 아, 예, 한 4일, 5일이면 거의 옵니다. 예, 알리 같은 경우는 다음 날인가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한국 배송. 그래요? 예, 빠르게 지금 잠식하고 있습니다. 자, 알리테무 거의 뭐 준 전문가가 된 것 같네요, 제가. 아, 이제 그만 사야지. 아, 좀 많이 샀어. 예, 지금까지 제가 조금 그 저렴한 거에 좀 혹해갖고 많이 샀습니다. 예, 반성하겠습니다. 자, 근데 테무가 이렇게 부진할 줄 몰랐네요. 왜냐면 이제 알리랑 테무가 요즘 진짜 광고 많이 하거든요. 알리도 많이 하지만 그래서 테무가 아마 이용자도 꽤 많고 1인당 이용 액수도 그렇게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리의 뭐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네, 그죠? 매출액 따지면. 그쵸. 33,000원하고 한 5,000원 1인당 결제 추정액이니까. 그것도 그렇고 전체 그 매출액도 아까 말씀해주신 거 보니까 알리가 9천억 원인가 뭐 이렇게 8,100억 원 뭐 이렇게 됐고 테무가 911억이니까 그쵸. 네,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네. 테무 조금 더 분발해서 알리 따라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혹시 어떻게 밝혀졌나요? 그리고 알리테무 이 앱들이 막 우리 저 개인정보 뭐 결제정보니 무슨 주소 뭐 이런 거 이렇게 빼가갖고 뭐 이따 팔아먹는다 이런 얘기가 좀 전에 있었었잖아요. 그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네.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중국에 한번 갔다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한참 그거 좀 이슈가 있긴 있었었는데 네. 아직까지 뭐 그 후속 뉴스는 별로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 준수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감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뉴스 3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우리 권순우 팀장님은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예. 오늘 9시부터 이제 저희가 오프닝벨 라이브 하지 않습니까? 예. 오프닝벨 라이브가 9시 반에 마무리가 되면 오늘 22일 오늘 또 중요한 일이 또 있지 않습니까? 미국 투자 트렌드 세미나. 그렇습니다. 그 세미나를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는데 거기 오늘 치킨, 피자, 한우 등등등 해갖고 선물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네, 그래서 거기 이따 또 권순의 팀장님 저도 또 오니까 이따가 9시 그러니까 계속 쭉 보고 계시면 돼요. 네, 오프닝벨 끝나고 나서도 쭉 보시면 아주 잔치가 열립니다. 잔치. 자, 우리 권 팀장님은 이따 다시 뵐게요. 예,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